안녕하세요. 사탕고양입니다. 오늘은 과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과슈라고 종종 들어보셨죠? 생소한 이름 같지만은 사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불투명 수채화 물감이라고 하면은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 뭐 그거? 라고 생각하시겠죠? 보통 수채화 물감에 흰색을 섞어 그리는 걸 불투명 수채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과슈는 처음부터 불투명 수채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물감이에요. 이제 수채화랑 달리 광택이 나지 않고 불투명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학교 다닐 때 많이 접했던 물감이기도 합니다. 이 포스터 칼라 아시죠? 포스터 칼라가 바로 저가형으로 만들어진 과슈 물감이에요. 과슈를 저렴하게 만든 게 포스터 칼라죠. 그래서 이름은 생소하지만 많이 접했던 물감입니다.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때 보통 이런 과슈를 썼어요. 뭐 일러스트레이션 전용 이제 포스터를 그리기 위한 물감이라고 해서 포스터 칼라란 이름이 생겼고요. 어, 비율만 잘 지키면은 이제 색을 다시 재현해서 만들기도 편하고 이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쓰기도 쉽고 이제 유화랑 달리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유화랑 비슷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과슈가 많이 인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슈를 그리기 위한 준비물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물감. 과슈 물감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 있는 거는 전부 전문가용 과슈 물감입니다. 이쪽은 저가형 이제 학생용 과슈 물감이에요. 이게 포스터 칼라 아까 설명해 드렸죠? 포스터 칼라도 과슈의 일종이에요. 과슈는 수채화 물감이랑 달리 브랜드별 이제 특징 차이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을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브랜드에는 내가 원하는 색이 없으면은 다른 브랜드에 있는 색을 가져오셔서 이제 쓰면 되고요. 뭐 저가형도 상관없고요. 저가형이랑 이제 고급형은 이제 색 진하기 차이 딱 그 정도니까 뭐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아, 여기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게 프레시 틴트 혹은 제인 브릴리언트라고 부르는 물감이 있어요. 보통 살색에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살색 말고도 이제 혼색해서 쓸 때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있으면은 좋습니다. 어떤 이제 과슈 작가는 이제 꼭 넣어야 될 색으로 이런 프레시 틴트, 제인 브릴리언트, 그리고 이제 프러시안 블루를 골랐죠. 이쪽은 이제 밝은 색을 만들 때, 이쪽은 어두운 색을 만들 때 이렇게 섞어 쓸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붓. 보통 포스터 컬러 하면은 붓을 이런 구성붓을 많이 써요. 평붓이나 사선붓. 이거는 사실 포스터 컬러이기도 하지만 이제 포스터처럼 그리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수채화 붓을 쓰면 됩니다. 이 수채화랑 달리 천연모인 고급 붓은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안 쓰는 게 좋은데 천연모 붓은 물을 많이 머금기 때문이죠. 이게 과슈는 물을 많이 섞으면은 이제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색해져서 물이 적게 먹는 합성모 붓이나 이런 저렴한 수채화 붓을 쓰는 게 좋습니다. 뭐 학생 때 쓰던 붓이면은 금방 다 되죠. 자, 이제 종이. 종이는 정말 약간 두꺼운 종이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캔터지 써도 되고요. 도화지라고 부르는 거 써도 돼요. 수채화처럼 종이를 가리는 편이 아니라서요. 뭐 이런 노트? 약간 켄트지 노트인데요. 네, 그림이 있는 이런 노트에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드로잉북, 양장 드로잉북 저도 많이 쓰죠. 이런 종이에는 이제 수채화는 사실 부적합해요. 색도 잘 안 나고 터치도 많이 나고요. 하지만 과슈를 쓰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과슈를 쓴 건데요. 딱히 얼룩이 안 보이죠? 예, 과슈는 이제 종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수채화에 비하면은 저렴하고 간편한 그런 물감입니다.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도자기 접시를 많이 써요. 도자기 접시가 수채화에도 좋아서 그렇게 쓰기도 한데 과슈는 이제 그때그때 짜서 써야 되거든요. 미리 굳혀놓고 써도 되긴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게 미리 굳혀둔 과슈 팔레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떨어집니다. 과슈는 이제 이렇게 수채 물감과 달리 접착성이 떨어져서 이게 굳혀놓으면 조각조각 갈라 떨어져요. 이게 다 갈라 떨어진 건데 제가 다시 붙였거든요. 어떻게 붙이는지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팔레트, 빈 팔레트를 하나 준비하셔갖고요. 색별로 이제 하나씩 칸에다가 그때그때 짜놓고 쓰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혼색해서 쓰면 되고요. 뭐 붙여놓고 쓰고 남은 건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 그릴 때 초벌 칠할 때 쓰면 돼요. 아무리 과슈라고 해도 포스터 컬러처럼 진하고 불투명하게 쓸 필요는 없거든요. 살짝 물을 더 타서 써도 이제 과슈만의 느낌이 납니다. 이제 다른 불투명한 재료들이 섞여 있어 갖고 투명 수채화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수채화랑 같습니다. 뭐 연필, 지우개, 뭐 키친타올, 물통, 수채화랑 똑같죠? 차이는 이제 물감을 뭘 쓰냐, 그 정도 차이입니다. 과슈도 수채 물감 한 종류다 보니까 이게 도구가 똑같아요. 오히려 이제 수채화보다 저렴한 재료를 쓸 수 있어 갖고 그게 쉽기도 하고, 학생 때 쓰던 이제 수채화 붓이랑 팔레트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종이도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비싼 거 쓸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이제 싼 수채 물감은 그거 약간 양을 늘린다고 불투명한 재료를 섞어서 오히려 그게 과슈처럼 쓰면은 더 적당한 더 잘 나오는 그런 물감이 돼요. 자, 다른 그림에 비해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과슈 그림 한번 시작해 볼까요?